자, 국민의힘의 사면론 이거 있잖아요. 박근혜, 이명박 사면론. 진짜로 사면론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선거 이긴 지 얼마나 됐다고. 이제 2주 조금 더 지났거든요. 민주당한테 역전당했어. 이게 원래 이런 기세를 갖고 국민의 취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꾸준히 자기 지지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. 그게 이제 나중에 대선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면론이 딱 터지면서 지지율이 바로 역전돼 버리더라고. 그러면서 어떤 기사는 이런 식으로 해들어 있네요. 이럴 거면 표 안 줬다. 20대 사면론에 부글부글. 여기 이제 우리가 당했을 때 진짜 기분 나빴잖아, 이런 거. 20대 부글부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근데 자신들이 갖고 헤게모니를 쥐고 뭔가 이슈를 주도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사면론 똥볼 딱 찹니다. 어쨌건 지금 심지어 조수진,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조수진을 공격하는 자가 나타났어. 누구냐? 김문수? 김문수가 조수진을 문재인 대변인이라 그랬어. 아, 훌륭하다 진짜. 고민정 의원 진짜 기분 나쁘겠다. 그러니까 사면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. 이거는 사실 탄핵에 불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때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그 많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고, 아니 보궐선거에서 시장 2개 가져갔다고 너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거기다 서병수는 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한 건지 모르겠고요. 이걸로 승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 좀 제대로 몰랐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냥 그러니까요. 똑똑히 찾아.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. 저쪽은 박근혜나 이명박을 사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죠. 정확한 데이터는 모를 거야. 근데 선거가 시작됐어요. 원내대표 경선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당대표 경선도 이제 시작해요. 그러면 자신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극성 지지자들, 그 사람들 똘똘 뭉쳐있거든. 그 사람들한테 찍히기 싫어서라도 원내대표 출마자, 당대표 출마자들이 다 똑같이 사면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럴 때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대세가 돼버려요. 근데 이거 갖고 지지고 볶는데 이 선거랑 관련 없는 일부 초선들, 조수진 같은 애들이 사면 반대세 하면 집단으로 공격하고, 이 이슈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. 현실적으로.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20대가 부글부글 한다고 해서 이거를 숨죽이는 게 아니라 각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계속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. 그러니까 박근혜, 이명박이 두고 이 사람들한테 걸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뿌리,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이준석이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거를 왜 바보같이 우리가 먼저 사면 얘기를 꺼내냐.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지. 저는 그 이준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. 그러니까 되게 영악하게 생각을 하는구나. 저기에 말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사면 이야기를 술술 끄집어내서 문 대통령 입에서 뭔가 한마디 나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거기에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. 앞으로도 계속. 근데 2030이 똑같은 20대잖아요. 촛불을 들었던 애들이 촛불을 들었던 우리 20대가 또 오세훈도 찍고 다 찍고 다시 생각하면 또 사면이라고 이야기를 나오면 또 반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거를 잘 잡아야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면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그 이명박근혜가 제대로 그 감옥살이를 했으면 진짜 말도 안 하겠는데 둘 다 사과를 제대로 했으면 그래 너네 그런 주장 할 수 있지라고 인정이 하겠는데 사과도 한 번 한 적 없고 이명박 박근혜 지금 병원에서 뭐 78일 입원하고 20일 입원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 VIP실 들어가서 입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면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범죄자라면 아파도 병원에 갔을 때 특실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. 맞아요. 왜 범죄자인데 특실을 사용하게 합니까? 그것도 서울대병원 뭐 이렇게 가고 이번 주에도 이명박 입원했다가 벌써 또 다시 퇴원 한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심심하면 아우 호텔 특실 한번 쓰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. 뭐 특실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디테일을 말하자면 병원에서 1인실은 다 특실이거든요. 이 수감자들이 2인실에 넣을 수가 없어요. 2인실, 그러니까 4인실. 시설이 좋지 않은 1인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. 뭐 특실을 거기에 대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
도대체 우리가 왜 범죄자를 가둘까요? 왜 범죄자를 그냥 가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범죄자를 가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. 하나는 일반교화, 그리고 또 하나가 특별교화예요. 특별교화는 뭐냐면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나쁜 짓에 대해서 네가 이만큼의 그 불이익을 받아야 너가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것이다 하는 거고, 두 번째가 일반교화. 동네 사람들 여기 한번 보세요.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.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하는 걸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대통령처럼 사람들이 주목을 집중받는 자리에서 뇌물 몇십억씩 처먹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익 주고 이런 자들을 가둬놨다가 대통령이나 이유로 풀어져 버리면 범죄자를 감옥에 가둔다라는 이 대전제, 대원칙인 일반 교화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, 도대체? 아, 범죄 저질러도 힘 있는 놈들은 빠져나오는구나. 나는 힘 없으니까 안 그래야 되겠다 생각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절대. 사람들은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오네? 법이란 게 별거 아니네? 예. 지킬 필요 없네로 가버려요. 예. 그것도 모질이들 들어와가지고 문재인도 뭐 감방할 날 얼마 안 남았다. 문재인도 평생 사면이 없다. 다시 저 모질이한테 한마디만 해드릴게요.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비리가 4년 넘도록 나온 적이 있니 이 새끼야? 미친놈들은 이게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두는 경우는 없죠. 박근혜 죄목은 가장 큰 죄목이 뇌물이에요. 탄핵당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설명해봐야 몰라요 니들은. 탄핵당해서 감옥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야. 탄핵은 탄핵이고 감옥은 감옥이야. 형사적인 것과 헌법적인 건 다른 부분이라니. 저런 애들 나와가지고 문 대통령 개인 비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옥 가는 거야? 별 그지 발사기 같은 새끼들. 닥쳐 이 새끼야. 열받네 진짜. 네. 진중권의 명언이 있죠. 말을 해서 알아먹지를 못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고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, 이건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보다 아쉬움인데 국민들한테는요, 제가 했던 이야기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이라고 다 국민이 아닙니다. 민주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진짜 국민인 거죠.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입니까? 그냥 노예지.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의 1700만 800만이 촛불 집회를 해서 그 사람을 탄핵시켰어요.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. 길거리에 그 정도 쏟아질 정도면 TV나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응원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다 우리 국민들 민주시민이라고 불린 사람은 다수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어떤 반성도 듣지 않고 내 정신적 지주가 된 민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사면의 주자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저쪽이 옛날 방식으로 지금 끌어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가 반란한 사람도 박근혜보다 감옥살이를 적게 했다는 거야.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박근혜 사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. 그러면은 민주시민들한테 최소한 내가 촛불 집회장에 나가서 한 번쯤이라도 그걸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치인이라면 딱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. 국민 여러분. 사면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저쪽에서 이렇게 푸시가 들어온다면 당사자들이 국민께 사과도 하고 그 사과를 국민이 용서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. 그걸로 끝냈어야 된다고. 심판을 보시면 안 되는 거죠. 민주시민들의 대표이신 분이요.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거예요. 그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, 아무튼 그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이게 뭐 불법 탄핵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될 수 있다. 선동되시면 안 돼요. 아까 그 강퇴당하신 노인네 그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당신은 민주시민 아니고 그냥 노예세요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